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합격 단원별 기출문제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네이버 카페 밴드도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여기서 다운받으시고요. 오늘은 39페이지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이고요. 1번 개공은 계약금 등을 대통령 영의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데 그 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예치 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거 우리 짝짝짝짝짝 은공채보신 그거 외우고 있죠. 짝짝짝짝짝 은공채보신 여기다가 개공 전문회사 추가하면 예치 명의자가 되는 거예요. 은공채보신은 예치 기관 여기다가 이제 개공 전문회사를 추가하면 예치 명의자 은공채보신은 예치 기관도 되고 예치 명의자도 되고 그래서 일단 은공채보신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 1번 보험회사 은공채보 들어가 있잖아요. 2번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자죠. 은공 들어가 있잖아. 답은 3번 법원은 없잖아. 4번 은공채 최신관소 5번 은공채보신 신탁업자 답은 3번 그래서 짝짝짝짝짝 은공채보신 2번 개공이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매수인이 낸 계약금을 개공 명의로 금융기관이 예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금융기관에 예치했을 때 들어간 그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해요? 틀렸네. 답은 1번 매수인 돈 맡긴 사람 계약금을 매수인이 맡겼잖아요. 그럼 돈 맡긴 사람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다.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다. 임대차라면 임차인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는 거고 돈 맡긴 사람 임차인이 보증금을 맡기는 거니까. 2번 지금은 계약금만 예치했지만 중도금, 잔금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죠. 권고제도예요. 서로 간의 의무는 아니고. 3번 개공은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 지금 계약금을 예치했으니까 그 계약금 그 금액만큼 보증보험, 공제, 공탁 별도로 보험 드는 거 맞죠? 예치한 금액만큼. 지금 계약금을 예치했으니까 계약금만큼 보험 들면 된다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예치했으면 그만큼 보험 들면 되고. 그러니까 개인 2억, 법인 4억은 중개업할 때 드는 보험이고 그거 말고 별도의 보험을 또 들 것. 개공이 본인 명의로 했을 때 예치한 금액만큼. 지금은 계약금을 예치했으니까 계약금만큼 보험 들면 되는 거다. 3번 맞고 4번 개공은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맞죠? 분리관리. 의무예요. 개공이 자기 명의로 했을 때 통장 따로 만들 것. 분리관리 하여야 한다. 아까 별도로 보험 드는 것도 의무예요. 개공 명의일 때 별도로 보험 들 것. 의무. 분리관리 하여야 한다. 이것도 의무. 5번 개공은 예치된 계약금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해서는 안 된다. 맞죠? 이것도 의무예요. 인출 제한. 동의 없이 인출하면 안 된다. 개공 명의로 예치하고 있지만 자기 돈은 아니잖아. 그래서 동의 없이 인출하면 안 된다. 의무. 개공 명의일 때. 답은 1번이었고 쉬웠죠. 중개보수예요. 1번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거래 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지급약정은 무효이다. 맞죠? 무자격자가 중개업을 했잖아요. 그럼 무등록 중개업으로 제재를 받으니까 중개보수지급약정은 무효. 중개보수를 달라고 못한다고. 근데 무자격자가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한 건 중개업한 게 아니니까 무등록 중개업으로 제재를 안 받고 그때는 중개보수지급약정이 유효 그렇게 했던 거. 지금은 무자격자가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업을 했잖아요. 무등록 중개업으로 제재를 받으니까 중개보수지급약정은 무효. 중개보수 달라고 못한다. 1번 맞고 2번 개공과 중개의뢰인 간에 중개보수 지급 시기에 약정이 없을 때
중개대상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맞죠? 약정이 없을 때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하는 거고, 약정이 없을 때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맞고요. 3번 주택 외. 주택 외는 조례가 없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맞죠? 주택 외인데 조례가 보이면 바로 X. 주택 외는 조례가 없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주택일 때는 조례가 있는 거고 주택 외는 조례가 없고,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주택이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 거예요. 그래서 2명 받으면 곱하기 2를 하는 거고, 그리고 한도는 일방으로 판단하고,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시행규칙 별표일과 같으며 그 한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중개의뢰인과 개공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맞는 말이에요. 주택일 때 표가 있어요. 그리고 조례도 있죠. 주택일 때 조례가 있는 건 너무 자연스럽잖아. 그리고 협의도 있어요. 합의 같은 말. 그래서 주택표조합 얘도 맞는 거다. 주택일 때 표가 있고 조례 있고 협의가 있다고요. 주택일 때 표가 있고 조례 있고 협의가 있잖아. 주택표조합 얘도 맞는 말. 얘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잘 보셔야 돼. 주택표조합도 맞는 말이다.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주택일 때 표도 있고 조례도 있고 협의가 있다. 그 말이고. 5번은 주택인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대상물 소재지 시도조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5번이 틀렸어요. 답은 5번. 내 사무소 위치가 중요하지 중개대상물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택일 때는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가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다.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분사무소라면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고. 그래서 답은 5번. 2번 중개 보수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틀린 거 찾는 거예요. 기억, 주택 소재지랑 중개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맞죠? 주택일 때는 조례가 있고 그 조례가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아까 했던 거. 분사무소라면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근데 이제 상가다 그러면 조례가 없으니까 이런 거 해당 사항 없는 거고, 조례가 있는 것만. 주택, 주택과 실비는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조례가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상가,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 주택 외는 조례가 없으니까 이런 거 안 나오는 거고, 조례가 있는 것만 그렇다는 거죠. 니은, 교환일 때는 큰 거, 그렇죠? 교환일 때는 작은 거 X, 평균액 X, 교환일 때는 큰 거. 작은 걸로 여러 번 나왔고 평균을 내도 큰 거보단 작잖아. 그러니까 평균도 X, 평균액 X, 교환일 때는 큰 거. 디귿, 사례, 증여, 어떠한 명목으로든 법에서 정한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초과보수 금지행위, 임등취, 등록 취소, 하이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초과보수 금지행위는 임등치다, 구금지가 다, 명초판매, 증거조작단, 금지행위는 전부 다 임등치다, 구금지가 다. 명초판매, 증거조작단, 임등치. 다만 명초판매는 1년 1천, 증거조작단 3년 3천. 그래서 등록 취소, 하이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죠. 틀렸고. 리을, 동일 중개대상물, 동일 당사자, 그리고 매매 임대차가 동일 기회에, 동시에 점유계정, 매도인이 임차인 된 거. 그럼 뭐만? 매매만. 매매 임대차 합산한 금액이 아니라 매매만. 점유계정 시 매매만. 임대차가 아니라. 그래서 틀린 거고, 이따가 다시 좀 볼게요. 자, 주의사항,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박스 형태에서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잘 봐야 된다. 특히 틀린 거 물어보면 와장창 낚이게 되니까 주의. 틀린 거 찾는 거였다. 점유계정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매도인이 임차인 된 경우 점유계정이에요. 매도인이 집을 팔고 그 집에 세를 사는 거예요. 이사 안 나가고. 그러니까 매도인이 임차인 된 거죠. 점유계정. 동일 중개대상물, 동일 당사자, 그리고 동시에 한 거야.
매매, 임대차를 동시에.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점유계정, 그때는 매매만. 이걸 중개했을 때 개공이 임대차는 중개보수를 못 받고요. 매매만. 매매에 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받는다. 이거 주의하시라고요. 매매, 임대차에 대해서 각각 받는다 그러면 틀려요. 매매에 대해서만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받는다 그렇게. 임대차는 못 받는다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니라 을이 집을 사자마자 병에게세를 줬대요. 그러면 임대차 받을 수 있다고. 이거를 중개했으면 개공은 중개보수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갑에게는 매도인이니까 매매를 받는 거고요. 을은 매수인이네? 그러니까 매매도 받는 거고요. 임대인도 되네? 임대차도 받는 거야. 을은 중개보수를 2번 줘야 돼. 매매, 임대차. 병은 임차인이니까 임대차에 대해서 1타 4피 짭짤. 아까처럼 얘가 이사 안 나가고 눌러 살 것 같으면 쫓아내야 돼. 얘를 쫓아내고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야 1타 4피.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되잖아. 어쨌든 어떤 경우인지 잘 구분해야 된다. 올해도 또 나올 거예요. 작년엔 이거 계산 문제가 나왔죠. 작년에는 점유계정이 나왔어. 매도인이 임차인 된 거. 그래서 임대차는 중개보수 계산하는 게 아니죠. 임대차는. 매매만. 근데 이제 이런 경우 갑을병 3명 나오면 매매, 임대차, 중개보수를 다 계산을 해야 된다. 올해는 요게 나올 확률이 높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